우리 시각으로 그제 있었던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 단연 화제가 된 작품은 코다라는 작품인데요. 최고상인 작품상을 포함해서 3관왕을 거머쥐었습니다. 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Children of Deaf Adult. 즉 청각장애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를 일컫는 말입니다. 소리를 들을 수도 말할 수도 없는 가족을 대신해서 세상과 가족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자녀의 이야기를 그린 게 바로 그 영화 코다였어요. 이 영화에 깊이 공감해서 그 감독에게 편지까지 보낸 한국의 영화 감독이 있습니다. 저는 뭐 영화인이라서 편지 보냈나 보다 했더니 이분 역시 코다였습니다. 오늘 화제 인터뷰 한국 코다 모임인 코다 코리아의 대표이자 작가이자 영화 감독입니다. 이길보라 감독 나오셨어요. 어서 네,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직함이 엄청 많으세요. 네,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코다. 사실 아주 낯익은 단어는 아니거든요. 소개를 직접 해주시겠어요? 네, 코다는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Children of Deaf Adults, 이제 CODA 이거의 줄임말인데요. 이제 직역을 하면은 농인 부모의 자녀, 농인의 자녀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존재하는 이유는 이제 농인 부모와도 다른 경험을 하고 네. 그리고 또 청인들과도 다른 경험을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들을 일컫는 단어가 존재를 합니다. 정말 중간에 있는 이쪽 저쪽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그쵸. 이 청인들의 사회인 청사회도 이제 속해 있고 네. 그리고 또 농인들의 사회인 사실 농사회도 부모로부터 자랐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수와 언어를 배우고 그들의 농문화를 이제 직접적으로 접하면서 예. 두세 개를 왔다 갔다 하는 어떻게 보면 끼인 존재라고 할 수가 있죠. 끼인 존재. 아니 이 코다라는 영화 이번 아카데미 작품상을 탄 영화는 어떻게 보셨어요? 네, 그 영화가 처음에 한국에 개봉할 때 네. 이제 제가 아무래도 한국 사회에서 코다라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활동을 해왔고 이제 코다 감독이자 작가로서 저의 정체성을 계속해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영화를 배급하는 배급사 측에서 연락을 해주셔서 영화를 네. 먼저 보게 되었는데 저는 영화를 보면서 진짜 계속해서 울었던 것 같아요. 왜요? 그러니까 영화에 등장하는 코다의 이야기들이 완전히 저의 이야기이고 영화에 등장하는 엄마 아빠의 연기들이 이 코다 안에서는 이제 농인 배우가 직접 농인 역할을 연기했거든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실감나게 농인의 역할과 농인이 느끼는 것들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 연기들이 아, 우리 엄마 아빠 이야기다. 아, 나의 이야기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공감을 하면서 울면서 볼 수밖에 없었죠. 울면서 네. 영화. 근데 그 감독한테 메일을 보내셨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냥 사적으로 메일을 보낸 것은 아니고요. 예. 네, 영화 배급사 측에서 그럼 한국의 이길보라 감독이 코다로서 활동하고 있는데 한국의 이길보라 감독과 이 셔네이더 감독과 같이 한번 이야기를 서신을 주고받는 프로젝트를 해보면 좋겠다. 라고 제안을 해서 저한테 이제 요청을 주셨는데요. 근데 너무 재밌었던 건 이제 저도 이제 아까 감독이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저도 이제 반짝이는 박수 소리 이렇게 두 팔을 들고 이렇게 두 팔을 왔다 갔다 반짝반짝 하는 이게 농인들의 세상에서는 박수 소리거든요. 박수 소리. 아카데미에서도 다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박수. 네, 맞아요. 예. 네, 청인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박수를 짝짝짝짝 치면은 되게 크게 들리고 되게 나를 환영하는구나라는 소리처럼 느껴지는데요. 근데 사실 농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어떤 뜻인지 전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왜냐면 뭐 이렇게 소리가 들리지도 않고 그렇죠. 뭔가 시각적으로 크지도 않고요. 그렇죠. 그래서 농인들은 이렇게 두 팔을 이렇게 반짝이는 수어를 했을 때 사람들이 나를 환영하는구나. 사람들이 여기 보세요라고 말하는구나. 사람들이 나를 축하하는구나라고 느껴져서 이제 아카데미에서도 이렇게 반짝이는 박수 소리를 했는데요. 이제 제가 이 반짝이는 박수 소리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들었던 적이 있어서 그 농인들이 주인공이 되는 영화를 만들었을 때 기존의 영화 문법이 청인 중심의 영화 문법과 농인 중심의 영화 문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셔네이더 감독이랑 얘기를 나눌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셔네이더 감독도 영화를 찍으면서 그런 고민들을 처음 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 영화 보고 공감 가는 부분도 많았고 뭐 이런 조심할 것 우려하는 것 조언도 주시고 저는 사실은 그 코다 분들을 만나면 아주 뭐 기본적인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질문을 한번 좀 드려보고 싶었어요. 사실은 어렸을 적에는 부모님들이 말하는 걸 보면서 말을 배우게 되잖아요. 근데 이 농인의 자녀분들은 그럼 어떻게 수어부터 배우게 되시는 건가? 어떻게 해서 그러면 이게 학습을 해나가시는 건가? 이런 궁금증도 좀 기본적으로 들더라고요. 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엄마 아빠가 이제 수어로 이제 말을 하니까 엄마 아빠의 수어를 정말 눈으로 이렇게 보면서 습득하면서 자랐거든요. 수어 그래서 먼저. 네, 그래서 수어로 저는 옹알이를 했어요. 네, 그래서 엄마가 손으로 이렇게 예쁘다라고 하면 그 예쁘다라는 수어를 이렇게 따라하고 이게 엄마야, 이게 아빠야 라는 수어를 이렇게 옹알이를 한 거죠. 옹알이를 하면서 자랄 수밖에 없었고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렸을 때 수어에만 노출이 되어서 그쵸. 말을 안 하고 수어로만 애가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보시고 네. 큰일 났다. 얘 농인이다. 말을 못한다. 라고 하면서 이제 저를 이제 유치원에 보냈고 예. 이제 어린이집에 다닐 때부터 저는 그때 엄마가 얘기하기로는 말이 꼴찌였다. 너가 말을 제일 못했다. 라고 엄마가 회고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잘하시는데. 네. 이렇게 나중엔 잘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예. 사실 이렇게 코다는 어렸을 때부터 수어에 먼저 노출이 되는데요. 수어에 노출이 되지만 사실 수어를 잘 배우고 그다음에 음성 언어를 배우면 네. 굉장히 나중에는 그 두 개의 언어를 잘 구사할 수 있는 이중 언어 사용자로 자라기 때문에 사실은 언어 능력이 어렸을 때부터 수어로 이렇게 학습이 되면 그다음에는 다른 언어를 배우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없군요. 어차피 학교 다니고 뭐 이러면서 음성 언어는 자연스럽게 습득이 되니까. 그렇죠. 근데 세상에 편견이라는 게 코다를 바라보는 편견이라는 게 또 그냥 장애인들이 느끼는 편견과는 다른 게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근데 굉장히 농인들이 느끼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농인들에 대한 어떤 사회의 편견 같은 것들을 사실 코다는 자기 엄마 아빠한테 쏟아지는 사실은 자기 가정에 쏟아지는 자기 뿌리에게 쏟아지는 편견이기 때문에 사실은 코다들은 그걸 보면서 농인에 대한 편견과 싸울 수밖에 없죠. 같이 싸울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어쨌든 어렸을 때부터 엄마 아빠의 보호자이자 동시에 두세 개를 이해하는 사람으로서 통역을 그렇죠. 했어야 됐기 통역사죠. 때문에 통역사. 근데 통역을 하면서 동시에 엄마 아빠를 보호해야 하는 역할. 그렇죠. 이 코다에게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죠. 기억나는 뭐 에피소드 혹은 뭐 영화 속에서 아까 우셨다 그랬잖아요. 뭘 보면서 제일 많이 우셨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사실 코다들이 만나서 하는 얘기가 항상 통역을 하는 게 너무 힘들었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은행에 전화해서 아니면 은행에 엄마랑 같이 가서 우리 집이 지금 이사를 해야 되는데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그거를 정말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우리 집의 가정 환경이 어떤지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통역을 하면서 근데 이거를 단순히 통역만 하고 넘어가면 괜찮은데 이거를 이 안에서 이게 우리 가족이니까 우리 집이 되게 가난하구나 우리 집이 되게 힘들구나 이런 상황을 먼저 알아야 했던 게 되게 힘들었고요. 아니면 뭐 학교를 조퇴하고 엄마 아빠를 쫓아서 통역을 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코다에겐 굉장히 많이 벌어지는데 이 영화 코다에서 이 엄마 아빠가 이제 가정에서 이제 방송 통역을 그러니까 방송국이 지금 촬영을 온다. 너가 네. 빨리 통역을 해야 한다라고 네. 하는데 이 주인공인 루비가 자기는 이제 수업을 받으러 가야 되는데 레슨을 받으러 가야 되는데 예. 어떻게 하지 고민하다가 결국 엄마가 네가 통역을 해야지라고 하는 얘기에 루비가 음악 수업에 가는 것을 포기하고 통역을 하기로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자기의 꿈을 포기하고 통역사로 집에서 남기를 택했을 때 저는 그 장면에서 굉장히 화가 나면서도 근데 또 엄마 아빠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통역이 필요하니까. 그렇지. 그래서 그때 루비는 자기 자신이 되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엄마 아빠의 통역사가 되어야 될 것인가 그것이 사실 정말 코다의 딜레마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진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세계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게 하는 영화가 아닌가 싶은데, 한 1분 정도 남았습니다. 오늘 코다라는 이야기를 아예 생전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듣고 계신 청취자들께 한 말씀? 네, 사실 이 미국 아카데미에서 코다라는 영화가 3관왕을 받으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게 되셨는데요. 사실 코다라는 존재가 이제 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어려운 경험들도 하지만 굉장히 사실은 저는 좋은 경험들도 많이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두 세계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사실은 두 세계를 이어주는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네. 이 코다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저는 굉장히 많이 무궁무진하다라고 그러네요. 생각하고 그러네요. 이들을 되게 불쌍한 존재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이중언어 사용자이자 두 세계를 온전히 이해하는 이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가 잘 포용할 수 있을까? 예. 혹은 잘 쓸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함께 한국 사회가 고민했으면 좋겠다. 네. 진짜 좋은 말씀. 그 윤여정 씨가 수어로 이렇게 하셨잖아요. 네. 잘한 거예요?
그게 사실은 수어로 이름을 호명했다라고 했는데 네. 그게 잘못 나간 기사고요. 이름을 호명한 건 아니고 이렇게 I love you를 잘못된 수어를 이제 검지를 이렇게 접어가지고 I love you를 하셨는데 네. 그게 되게 귀여우셨어요. 근데 좀 보도가 한국에선 잘못 나간 측면이 있죠. 이게 I love you인 거죠. 네, 이게 I love you, 수어로 I love you. 이거 하나 여러분 배우세요. 이게 I love you고요. 요게 박수입니다. 그러면 만났을 때 I love you 하고 또 뭔가 이렇게 해드리는 거 요거 좋아요. 농인들을 만났을 때 그렇게 하면 사실 굉장히 환대받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네. 네, 해주시면 좋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일상적인 대화는 손으로 쓴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오늘 좋은 거 많이 배웠습니다. 이길보라 감독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능이 뭔데? 어서 들어오세요. 오늘 쉬는데 얼마나 걸리셨어요? 갑자기 제 신상을 이렇게. 이거 비밀이었습니까? 어디 사시는지는? 한 50분 정도 걸렸는데 45분? 네. 그래. 사실 제가 일본에서 왔어요. 며칠 전에. 일본 네, 사세요? 더 멀리 왔습니다. 네. 일본에 일본에 반 무슨 일로? 살고 제 파트너가 일본 사람이어서 일본에 반 살고 한국에 반 살고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그래서 한국에 들어온 지 지금 얼마 안 된 상태에서 네, 얼마 안 되고. 대충 지금 길이 얼마나 막히는지 정확히 가늠도 안 그러니까요. 되시고 저 지금 아슬아슬하게 네, 오셨거든요. 서울은 너무 커가지고 올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요. 이길보라 감독은 제가 이렇게 쭉 아까는 뭐 자세하게 오늘 짧은 시간 안에 이야기할 게 하도 많아가지고 자세히 설명을 좀 못 드렸는데 독특한 이력들을 가지고 계세요. 보니까 고등학교를 중간에 그만두셨어요? 네. 그만두시고 유학을 가셨어요. 배낭여행을 갔죠. 배낭여행을 네. 가신 겁니까? 네. 몇 개국 가셨습니까? 8개국을 갔고요. 와. 이제 동남아시아 국가들로 해서 이제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큐멘터리 PD가 네. 되거나 혹은 활동가가 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활동하고 싶다. 그래서 더 큰 세상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지금 내가 학교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큰 세상을 만나보고 난 후에 공부를 좀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야심차게 학교를 그만둔 거죠. 와, 부모님이 안 말리셨어요? 부모님이 네. 말리셨고요. 아빠는 너무 화나서 제 뺨을 때리기도 하셨는데요.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지만 아빠는 기억하지 못하더라고요. 때린 분은 원래 기억 못하고 맞은 맞아요. 사람이 기억해요. 저는 평생 기억하죠. 그치만 과감하게 박차고 배낭여행을 다녀와서 보니까 한국예술종합학교에 다시 입학을 하셨어요. 네. 그거는 또 어떻게? 다큐멘터리 영화를 한 편 제작을 했었는데요. 네, 네. 제가 그때 학교 그만두고 이제 그 경험을 다큐멘터리 영화로 만들면서 음, 너무 어렵지만 한번 배워보고 싶은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영화를 한번 공부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입학을 해서 영상원에서 다큐멘터리 영화를 공부했죠. 한예종 영상원 방송영상과 학사를 하고 네덜란드 필름 아카데미에서 또 영화학 석사를 하셨네요. 네, 제가 그리고 나서 이제 졸업 영화로 아까 말씀드렸던 반짝이는 박수 소리라는 네.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들고 나서 네. 조금 더 뭔가 그러니까 작업자 저는 이제 영화를 만들고 글을 쓰는 사람이니까 그 작업자로서의 어떤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고민을 계속하다가 네. 어떤 사례들이 더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들어서 이제 네. 네덜란드 필름 아카데미라는 곳에서 이제 대학원 과정을 공부하면서 그러면서 네덜란드에서 살아가는 이제 작업자들, 예술가들을 통해서 나는 어떤 작업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좀 하게 됐죠. 결과적으로는 공부를 길게 하셨네요. 그렇죠. 네. 근데 대학원 2년 하고 이제 학사도 4년 했으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큐멘터리 영화를 주로 많이 만들어 오고 그랬던 분인데 코다라는 이제 영화를 보면서 사실은 우리가 잘 모르는 세상.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다 청각장애인 농인인 자녀의 이야기. 저는 사실 그 영화를 아직 못 봤거든요. 이제 작품상 타면서 한번 꼭 봐야겠다 하는 영화 중에 제 지금 1순위 리스트에 올라와 있는 영화인데 어제 저희 영화평론가 한 분이 나오셨는데 들었어요, 그거. 보셨어요? 네. 윤성은 평론가님한테 네. 코다가 주제가 뭐예요? 무슨 이야기예요? 했더니 한마디로 설명을 못한다. 굉장히 묘한 영화다. 그러니까 그럼 뭐 로맨스예요? 뭐 범죄 영화예요? 뭐예요? 했더니 한마디로 설명이 어려운 굉장히 그 치밀한 심리에 대한 묘사 뭐 이런 게 있다라고 하시던데 예고편이 혹시 준비돼 있습니까? 있어요? 한 번만 같이 볼까요? I can't stay with you for the rest of my life.
저기도 주인공이 딸이네요. I've never done anything without my 근데 family. 저기는 오빠도 농인이에요. 오빠도 네, 그래서 가족 전체가 농인이고 이제 그 루비만 들을 수가 있죠. 아, 주인공 루비만. 아, 아까 전에 그러니까 코다로서 농인 부모의 자녀로서도 겪었던 에피소드를 아까 하나 소개해 주셨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은행에 전화해서 대출을 내가 문의해야 했다. 야, 그러네. 듣고 보니 그러네. 굉장히 빨리 원치 않아도 조숙해져야 되는 거네. 뭐 이런 생각이 들던데 또 어떤 에피소드들이 좀 있을까요? 그리고 그거 말고도 사실 장애인에게 쏟아지는 어떤 사회적 편견 같은 것들이 존재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면서 혀를 찬다거나 아니면 불쌍하다, 아 안타깝다, 아 장애인이야 하는 이게 뭐 욕 같은 거를 쓴다거나 하는 얘기들을 저는 다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저희가 수어만 하고 있으면 저도 안 들리는 줄 알거든요. 그렇죠. 그럼 사람들이 무심코 하는 말들을 저는 들어요. 어렸을 적부터 다 들어야 해요. 네. 근데 그걸 통역할 수는 없어요. 아, 그냥 제 마음에 묻어두고만 있어야 되고 엄마에게 전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어렸을 때부터 애어른으로 저희를 성장하게 만들고 그런 것들이 아 나는 엄마의 아빠의 보호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어렸을 적부터 내가 보호자라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럼 주변에 보면은 이제 코다인 친구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사실은 제가 그러니까 재밌는 건 지금 코다라는 이제 작품이 아카데미에서 상을 타면서 사람들이 알게 되기 시작했는데 네. 사실 저는 한국 사회에서 코다라는 말이 알려진 지 사실 얼마 되지가 않았고 어. 저는 20살 넘어서 제가 코다라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아, 이길보라 감독도 20살 넘어서 그 네. 단어를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왜 다른 사람들과 다르지? 내가 하는 경험은 왜 내 성인 친구들과 다를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단어가 있다라는 걸 알게 된 후에 굉장히 큰 안도감을 느꼈죠. 아, 나를 설명하는 단어가 있구나. 있구나. 내가 이상한 게 아니구나. 우리 엄마 아빠도 이상한 게 아니구나. 아. 내가 코다라서 그런 거구나. 아하. 그래서 코다라는 단어를 알게 되는 게 정말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그러셨잖아요. 어렸을 적에 옹알이도 수어로 했다. 그럼 그냥 언뜻 생각하면 되게 죄송한 말씀이고 정말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하는 말씀이지만 왠지 부모님이 다 농인이시면 그 자녀들이 뭔가 굉장히 더디고 말 표현도 뭔가 청인들의 자녀보다 좀 더 못할 것 같은 이런 선입견이 있는데 네. 오히려 보면은 수어도 되고 이 일반 청어도 되고 뭐 굉장히 더 다재다능한 친구들이 많겠어요. 지금 이길보라 감독만 봐도 그렇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영화 일을 하고 있는데 네. 영화도 사실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일이잖아요. 그럼요. 저는 제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건 제가 코다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말을 못한다고 해서 전달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농인들은 눈을 이렇게 보면서 대화를 하기 때문에 사실 전달력이 더 강하고 더 다이렉트하게 얘기를 하죠. 수어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손으로도 얘기하지만 사실은 농인의 세상, 그러니까 네. 수어라는 세계에서 네. 얼굴 표정과 눈을 바라보는 것이 사실 50% 이상을 차지하거든요. 수어를 하면서도 거기에 진한 감정은 눈으로 표현하는 거군요. 표정으로 표현을 표정으로. 하는 거죠. 네. 그렇구나. 그러니까 사실은 손 말고도 되게 다양한 것들이 이제 수어의 세계 안에 존재를 하는데요. 네. 근데 사실은 청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수어라고 하면 수어라고 하면 손만 움직인다라고 착각을 그렇죠. 하게 되는데 그렇죠. 그게 아니라 농인들은 정말 눈을 보면서 대화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직접적이고 정확하고 명확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죠. 아하. 그래서 오히려 감정도 더 풍부하고 그렇죠. 이해도도 더 높고. 그렇죠. 싸울 때 그러니까 뒤통수를 보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싸울 때도 눈을 보고 얘기해야 되고 그래요, 진짜. 사랑한다고 말할 때도 눈을 보고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코다의 이제 수어이자 또 동시에 농인의 수어인 거죠. 아하. 아까 전에 그 잠깐 쉬는 시간에 터널을 네. 지날 때 뭔가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어요 하셨는데 그건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어렸을 때 터널을 이제 엄마 아빠랑 같이 터널을 지날 때 저희 네. 엄마 아빠가 항상 그러니까 터널을 지나면 시각적으로 터널이라는 공간이 엄청 까만 공간에 이렇게 불빛이 이렇게 있는 노란 네. 불빛이 있는 공간이잖아요. 네. 근데 그 공간을 지날 때마다 저희 엄마 아빠가 운전을 하다 말고 항상 하는 소리를 차 안에서 냈거든요. 왜 그러셨을까요? 근데 그게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전 터널 지날 때마다 그때 그 광경이 떠오르는데, 예. 저희는 그럴 때마다 동생과 저는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차 안에서 그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고 그게 너무 청각적으로 너무 재밌어서 저희는 거기서 약간 춤을 추면서 이 터널을 항상 빠져나가는 경험들을 했었는데요. 예. 저는 다시 돌아와서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 엄마 아빠가 사실 농인에게 소리를 내는 게 사실 의미가 없잖아요. 소리를 들을 수가 들을 수 없으니까. 없으니까. 근데 엄마 아빠가 어쩌면 그 터널을 지날 때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저희를 위해서 소리를 크게 내면서 굉장히 재밌는 청각적인 경험을 선사해 준 것이 아닌가. 마치 롤러코스터 타듯이. 네. 와. 근데 그게 엄마 아빠는 들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만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항상 터널을 지날 때면 그 생각이 나는데 되게 엄마 아빠에게 감사해진다. 나는 들을 수 없지만 내 아이에게는 들을 수 있는 어떤 재밌는 경험들을 선사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엄마 아빠만의 특별한 어떤 장난감을 우리에게 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야, 그러네. 진짜 우리가 오늘 이제 우리 이길보라 감독하고 얘기하면서 몰랐던 세상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이해도를 넓혀가고 있는데요. 아까 수어 2개 가르쳐 주셨잖아요. 요거 박수랑 알러뷰랑. 저도 요 정도는 사실 알거든요. 요거 말고 요 정도는 좀 알아두시면은 좋습니다 하는 거 우리 배워보죠. 근데 되게 간단한데요. 네. 뭐 만나서 반갑습니다 정도도 있을 거고. 사실은 어떻게 해요? 만나서 딱 만났어요. 인사 어떻게 해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는 이제 수어의 세계에서 이렇게 이게 만나다 이거든요. 만나다. 네, 그래서 네. 이렇게 만나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반가운 거예요? 기쁘다, 반갑다라는 뜻이거든요. 기쁘다, 반갑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 왜 질병청에서 매일매일 브리핑 하실 때 옆에 수어 하시는 분 화면이 뜰 때 요거 되게 많이 하시는 것 같던데. 그런가요? 즐겁다라는 얘기를 할 때가 있나요? 질병관리청에서? 잘못 봤나? 뭐랑 헷갈린 거지? 이거 아니었나? 만나서 근데 이렇게 만나야 만나서? 돼요. 이렇게 만나는 건 아니고 이렇게. 이렇게. 여기 뭐죠? 손가락에 이 쳐다봐야 부분이 돼요? 쳐다봐야 돼요. 만나서 얼굴을 만나는 거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거 하나 배웠고 또 네, 저는 청인입니다. 뭐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뭐 그럼 왜냐면 수어를 갑자기 하면 이 사람이 청인인지 농인인지 농인은 헷갈릴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게 저는 저는 청인이 이제 입 앞에서 청인은 입을 움직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네. 이렇게 하는 게 청인이에요. 저는 네, 저는 청인입니다. 네. 농인은 이제 귀가 안 들리고 입이 안 들린다라는 네. 뜻에서 농인이라고 해요. 저는 농인입니다. 네, 저는 농인입니다. 아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고 헤어질 때 안녕 굿바이 이런 의미는 뭐예요? 안녕 굿바이 할 때도 사실은 그냥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굿바이. 네, 안녕하세요는 음. 이렇게 왼쪽 왼팔에서 오른 이렇게 쓰다듬는 이게 잘이란 뜻이에요. 잘 이게 계시다거든요. 존재하다. 잘 계셨어요? 안녕하세요. 그렇게 안녕히 계세요도 똑같아요. 여러 가지 표현이 있네요, 진짜. 네. 근데 안녕하세요를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한국어를 그대로 직역한 게 수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수어의 세계는 또 이제 다 그 고유한 문법과 이제 또 어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안녕하세요가 사실 풀어서 설명하면 잘 계셨어요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잘 계셨어요라고 하는 거죠. 잘 계셨어요. 네. 그리고 제가 아까 농인을 이렇게 했는데 제가 요새 IS 인터내셔널 사인 그러니까 국제 수어를 배우고 있거든요. 국제 수어로 제가 알려드렸는데 한국에서는 이렇게 농인 이렇게 합니다. 잠깐만요. 수어가 전 세계 공통어가 아니에요? 네, 아닙니다. 진짜 네. 달라요, 나라마다? 네, 한국 수어가 있고 일본 수어가 있고 미국 수어가 있고 중국 수어가 있고 이 모든 것을 이제 통용하는 국제 수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왕이면 같이 만들지. 그것도 다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근데 이 말이 사실은 되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왕이면 똑같이 해서 그냥 편하게 쓰지 왜 그러세요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요. 근데 사실 그 얘기를 들으면 저는 좀 어이가 없는 게 한국어랑 일본어랑 통일해서 쓰세요. 그럴 거면 왜 그렇게 힘들게 하세요라는 말처럼 들리기도 하거든요. 생각해보니 그러네. 네. 다 다른 지역에서 살았으니까 그렇죠. 각각의 말이 다르듯 그쵸. 수어도 다 다른 거네. 그러니까 옛날부터 맞네. 정말 인류가 탄생했을 때부터 농인은 존재해왔고 그렇지. 그들이 언어를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그러네. 이제 언어라는 측면에서 보면 너무 당연하다. 당연하게 다르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인터내셔널 수어는 또 따로 있는. 네. 그래서 제가 인터내셔널 수어로 알려드렸어요. 인터내셔널 수어는 요게 이렇게 농인이고 우리나라는 귀하고, 요렇게. 네, 우리나라는 이렇게. 알겠습니다. 이길보라 감독도 가끔 헷갈리시는구나. 네, 제가 일본에서 왔잖아요.
좋습니다. 이렇게 이해의 폭을 넓혀가고 사실 좀 편견이 있는 것들도 좀 깨는 작업들이 필요해요. 이렇게 좀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나면 모르면 생기는 게 편견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걸 좀 깨내는 이런 것 작업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에 영화 코다가 네. 이렇게 아카데미상을 타면서 사람들이 아, 음. 코다에 대해서 몰랐는데 그냥 유명한 영화여서 영화를 봤는데 코다를 알게 되었다. 저는 이게 되게 좋은 접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서 아, 농인의 세계, 아, 수어의 세계, 코다의 세계 뭘까라고 하면서 이렇게 살짝 넘어오시는 분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아. 생각을 하죠. 코다가 그냥 주인공 이름인가 보다 이러면서 봤는데도 아니네 하면서 넓혀가는 그 작업도 그쵸. 좋다. 네, 왜냐면 진짜 그러면서 음. 세계가 넓어지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게 단순히 막 불쌍한 사람을 도와준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들리지 않는 세상에서 살아간다면 내 세계가 얼마나 확장될 것인가? 그렇죠. 감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손으로 어떤 촉각이라고 하는 것, 손을 움직여서 대화한다는 것이 얼마나 다른 세계를 만들어내는가에 대해서 뭐랄까 감각적 세계를 확장한다는 느낌에서 많은 청인분들이 이 영화를 통해서 수어도 배워보고 네. 농인도 만나보고 예. 코다의 세계도 궁금해하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좋습니다. 저도 얼른 봐야겠어요. 꼭 보세요. 감사합니다. 이길보라 감독님. 또 정릉까지 가셔야 되는 거예요. 아, 아닙니다. 근처에 있으려고요. 근처에서 친구들도 좀 만나시고. 네. 앞으로의 작품 활동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길보라 감독과 함께한 미니 댓글쇼까지 여러분 되게 좋으셨죠. 예. 질문 하나 들어왔는데 영화 코다가 프랑스 원작이었다고 하는데 맞아요? 프랑스 원작이 프랑스 것이라고? 네, 맞아요. 아, 맞아요. 미라클밸리에라는 이제 원작이 있었고요. 예. 미라클밸리의 원작은 사실은 또 에세이집, 코다가 쓴 에세이집이었어요. 아,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코다가 야. 미국판 리메이크 네. 버전인 거죠. 그래서 각색상을 그래서 받은 겁니다. 아, 야, 여러분들 모르시는 게 없네요. 자, 여기서 저도 그러면 같이 인사드릴게요.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내일 아침 7시 20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